안녕하세요. 김샬럿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그걸 미국인들이 따라서 하다가 미국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 와중에 이제 한국인들은 잘 하지 않는 문화의 역전이 되어버린 현상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달고나 커피예요. Today I'm trying frozen dalgona coffee. That's good. 달고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음식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갔던 한국의 여행지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런지 명동 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달고나를 많이 파는데 실제로 한국 원어민, 한국인들은 달고나를 이제 거의 먹지 않는데요. 맞나요? 아니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 네네, 저도 알아요. 저도 솔직히 한국에 살면 달고나보다 맛있는 거 많아서 달고나는 이제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참 재밌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만 먹는 게 좀 웃겨요. 미국 사람들은 달고나를 이제 거의 하나의 디폴트한 맛으로 정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초코 맛, 딸기 맛, 바닐라 맛처럼 음료들의 대표적인 맛이 있잖아요. 미국에는 이제 그것처럼 대표적으로 한국식 단맛이라고 하면 달고나 맛, 혹은 윗 맛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특히 달고나 특유의 향이 너무 독특하고 맛이 좋아서 달고나 커피라는 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냥 이 달고나 커피라는 게 미국에서 한 장르가 된 거죠. 바닐라 맛, 초코 맛처럼 달고나 맛. 영어로는 한국어 그대로 달고나 커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whipped coffee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사실 이 커피는 거의 안 파는 곳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젠 거의 없죠.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한국은 달고나 맛은 그냥 달고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맛을 커피에 응용해서 커피도 만들고 심지어 초콜릿이랑 과자를 만드는 것은 또 미국이에요. 달고나 커피를 안 마셔보신 분들에게 맛을 설명을 하자면 진짜 딱 달고나 맛이 나는 커피예요. 약간 달고나의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일품인데 미국 사람들이 또 단맛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달고나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거의 역대 시청률 거의 1위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 처음 소개되고 그 뒤로 미친 듯이 인기가 생긴 커피예요. 드라마에서는 달고나 모양을 모양 그대로 분리하지 못하면 죽는 미션이 나오는데요. 이건 흥미로운 게임이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워낙 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다들 엄청 재밌게 봤던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게 사실은 한국의 실제 전통 과자였고 한국에서 이걸 실제로도 이 모양을 다 따면 한 개 더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자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너도 나도 다 이거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걸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모양을 따는 걸 직접 해보고 싶어서 다 샀고 정말이지 미국에서 달고나를 그때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미국인들이 다 달고나를 먹어보게 됐고 이 모양을 따는 게임보다 달고나의 맛에 충격받게 된 거죠. 이거 모양 따는 게임을 하려고 다들 달고나를 샀는데 대부분 실패를 하거든요. 그렇게 실패한 달고나를 그냥 실망한 마음으로 한 입 집어먹는데 와 이거 뭐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고나 게임을 하려고 달고나를 사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어쨌든 달고나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 게임을 하려고 샀지만 맛에 충격받는 그런 경험을 모두가 하니까 당시에 미국에서 달고나가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달고나가 메인스트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달고나라고 하면 모두가 그 맛이 뭔지가 알고 생각나게 되고 침을 질질 흘리게 될 정도로 먹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달고나 맛 커피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한국 분들은 더 이상 찾지 않는 맛이라니 참 신기하죠. 그리고 달고나가 생길 때 이 특유의 부풀어 오르는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는 엄청 독특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커피에는 이런 부풀어 오른 설탕이 들어있는 커피가 정말 많아요. 그냥 이런 모습의 커피는
달고나 맛이 안 나도 그냥 영어로 달고나 커피라고 부르고 있어요. 모르셨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하지 않는 한국산 문화인데 미국인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고프코어라는 단어를 아세요? 이거 한국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등산복 아시죠? 이걸 등산 갈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입고 다니는 방식의 등산복 패션을 고프코어라고 불러요.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한 패션이거든요.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라서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막 시작한 패션인데, 응?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고프코어 룩은 사실 한국이 제일 먼저 진짜 제대로 시작한 나라죠. 한국에서는 이 고프코어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고 애초에 이런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어르신들이 등산복을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꽤나 유행하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예요. 미국 어느 패션 잡지에서 소개된 바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가장 등산복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고 등산복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실제로도 지금 미국 대부분의 등산복 트렌드는 이전 한국에 있었던 등산복들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게 대부분이라고 해요. 원래 미국인들 등산 갈 때 등산복 절대 안 입거든요. 미국에는 산이 많지 않지만 그냥 뭐 뒷산이나 등산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냥 청바지 입고 뭐 그냥 아무 운동화나 신고 가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 데리고 미국에서 등산하면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충격받기도 하죠. 미국 산에 비해서 한국의 산은 마치 거의 히말라야 등반하는 수준으로 다들 옷을 잘 입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팡이도 맞추고 다니죠. 산에서 지팡이를 든 한국 등산객을 보는 것은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등산복에 진심이고 평상복도 등산복으로 입을 정도였던 한국이 이제 그 영향력을 미국에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수많은 유명인들이 등산복 패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는 브랜드가 살로몬이라고 있는데 이게 또 등산복을 많이 파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이 브랜드가 최근 엄청 뜨면서 또 등산복을 평상시에 입는 고프코어 룩이 엄청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살로몬은 한국에서 엄청 뜬 브랜드예요. 수많은 한국의 K-pop 스타들과 유명인들이 입어서 뜬 거죠. 한국의 영향력은 이렇게 패션계에도 엄청 크게 스며들고 있어요. 근데 웃긴 점은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평상복을 등산복으로 입고 다니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게 중년층부터 젊은 층까지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미국 패션에 관심이 많은 패션 피플들은 미국 패션을 따라서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한국의 패션 피플들이 미국의 등산복 트렌드를 보고 따라서 한국에서 입는 경우도 생겼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줘서 생긴 패션인데 그 패션을 보고 다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또 따라하는 상황이라니. 이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등산복 입고 다니는 것을 촌스럽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등산복 입은 어르신들을 보면 전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뭔가 엄청 힙해 보여요. 물론 이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라는 것을 알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렇게 입은 남부 스타일 할아버지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멋있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면 이거 정말 촌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진짜 무슨 너무 오래돼서 만약 이 사람이 제 아버지거나 할아버지였으면 제발 그런 옷 좀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눈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한국 어르신들이 훨씬 세련되고 멋져 보여요. 이런 문화 차이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패션뿐만 아니라 또 한국이 영향을 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달팽이 크림이에요. 한국에서는 로드샵 가면 흔하게 보이는 게 달팽이 크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처음에 이거 달팽이 점액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
기겁을 했어요. 징그러워. 그 끈적한 걸 얼굴에 바른다고 하면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아마존 뷰티 랭킹 1위가 한국의 달팽이 에센스인 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 끈적함을 사랑해요. 한국 사람들이 피부에서 광이 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뭘 바른 거냐고 물어보다가 그 비밀이 달팽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너도 나도 얼굴에 달팽이 점액을 바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달팽이 크림이 별로 팔리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잠깐 핫했던 유행이고 지금은 뭐 달팽이 크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핫하고 혁신적인 성분이 된 거죠. 심지어 한국 친구들이 미국 친구 선물로 뭘 사갈까 고민하면 저는 무조건 달팽이 크림 사가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그냥 세일할 때 사는 건데 여기선 받으면 그냥 소리 지르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유행이 참 이상하게 시작했어요. 미국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뭐 인권을 위해 뭐 열심히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동물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팽이 크림이 처음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 달팽이를 학대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 달팽이 크림은 달팽이를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한국 화장품들은 달팽이를 죽여서 만들지 않아요. 이게 방식이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달팽이들을 위한 일종의 5성급 호텔 스파 같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달팽이가 가장 좋아하는 따뜻하고 촉촉한 온도랑 습도를 딱 맞춰준 어두운 방에다가 부드러운 그물망 같은 걸 쳐놓거든요. 그리고 달팽이들을 그 위에 올려두면 얘네가 어우 좋다 여기가 천국이네 하면서 밤새도록 그 그물 위를 마음껏 끼어다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좋은 점액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 괴롭히지 않아요. 그렇게 달팽이들이 신나게 산책을 하면 그물망 아래로 자연스럽게 점액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걸 모아서 정제하는 방식이에요. 달팽이들은 그냥 하룻밤 신나게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쉰대요. 심지어 달팽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성 물질이 나올 수도 있어서 달팽이 기분을 최상으로 맞춰주는 게 기술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학대라고 하는 멍청한 미국인들이 많았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사람 아니고 달팽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달팽이인데 왜 이렇게 난리야 정말. 맞아요. 사실 달팽이 팔자가 저보다 상팔자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미국에는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참 민망하면서도 웃긴 기분이 들어요. 사실 우리 미국 사람들 자존심 되게 센 거 아시죠? 우리가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한다고 생각하고 뭐 뉴욕 스타일이 최고야, 할리우드가 트렌디야 하면서 콧대 높게 굴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들이 10년 전에 하다가 지겨워 하고 버린 것들이나 촌스러워 하고 구석에 박아둔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막 신나서 떠들거든요. Hey Charlotte, 너 달고나 커피 마셔봤어? 진짜 쿨하지 않아? 완전 새로운 맛이야. 뭐 아니면 뭐 나 오늘 코리안 등산복 스타일로 입었어. 완전 힙합이지 이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정말 힘들어요. 한국 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웃길까요? 야, 그거 우리 할머니가 입던 거야. 그거 뭐 우리 어릴 때 문방구 앞에서 하던 거야 하실 텐데 미국 애들은 그걸 마치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처럼 세상에 이런 건 처음이야, 혁명이야 이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트렌드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 실감이 나요. 한국인들이 즐길 건 즐길 대로 다 즐기고 뱉어낸 유행의 껍데기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미국인들에게는 최신상 보물이 되는 콜이라니 이건 뭐 문화의 역전이 아니라 그냥 미국이 한국의 재활용 센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저는 이런 현상이 참 재밌고 신기해요. 한국 분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 낡은 일상이 낯선 우리 미국인들의 눈에선 그 어떤 것보다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판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촌스러워 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물건이 내년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걸릴 최신 유행 아이템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친구들이 뭐 등산복 입고 폼 잡고 다니거나 달팽이 크림 바르고 뭐 세상 다 가진 표정 짓고 있어도 너무 비웃지는 말아주세요. 걔네들은 진심으로 그게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막 우리가 좀 늦잖아요. 한국이 너무 빠른 거고. 앞으로 또 어떤 한국의 옛날 것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최신 유행으로 둔갑할지 저 킴 샬럿이 눈은 크게 뜨고 지켜보다가 또 재밌는 소식 들고 올게요. 우리가 또 한국에 뭘 주워 먹고 힙하다고 그럴지 기대해 주세요. 이런 재밌는 소식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나요? 뭐 저희 한국 구독자분들은 뭐 부탁 사실 안 해도 항상 잘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미국에서 온 킴 샬럿